종에 기원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찰스 다윈. 이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영국이 아니라 놀랍게도 미국에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말 의외죠. 바로 아사 그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대 미국 최고의 식물학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딱 하고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진화론의 창시자랑 신실한 신앙인이라니 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평생의 절친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한 명은 종의 기원으로 세상을 뒤흔든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다윈. 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불가지론자가 되어가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식물학자이자 당시의 대표적인 유신론자였던 아사 그레이.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요. 와, 이건 뭐 정말이지 극과 극이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실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무려 30년 동안 이어진 이들의 인연은 당시 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소통수단, 바로 편지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855년에 보낸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그때 다윈이 난초 연구에 푹 빠져 있었는데 미국 식물에 대해선 그레이가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윈이 그레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그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는 종의 기원이 나오기 전까지 순수하게 학문적인 열정으로 똘똘 뭉친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레이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윈 연구에 정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북미 식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줬고요. 심지어 빙하기 이후에 식물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종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사례들까지 제시했어요. 어쩌면 그레이가 없었다면 다윈의 연구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윈이 그레이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만큼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모든 걸 말해주죠.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내 이 혁명적인 생각을 제대로 알아주는 진짜 지적인 동반자를 찾았다는, 뭐랄까, 엄청난 신뢰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의 우정은 곧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다윈의 책 종의 기원이 출간되면서 세상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이죠. 이 엄청난 논란의 한가운데서 미국에서 다윈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변호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친구 아사 그레이였습니다. 진짜 모두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레이는 가장 먼저 다윈의 편에 서줬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그레이가 다윈을 변호한 방식이에요. 감정적으로 막 싸운 게 아니고요. 아주 이성적으로 학술지에 글을 써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연 선택은 과학적인 설명일 뿐 신앙의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랑 신앙이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이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이 정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이 미국에서 진화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상당 부분 아사 그레이 덕분이라고 평가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다윈을 지지했다고 해서 그레이가 다윈의 모든 생각에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이 우정의 가장 위대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그들은 논쟁을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했습니다. 그 관점 차이가 뭐였냐면요. 다윈은 진화를 신의 개입이 전혀 없는 그냥 자연적인 과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점점 더 불가지론자가 되어갔죠. 하지만 그레이는 달랐습니다. 진화는 신이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었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레이는 이걸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말로 설명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진화는 신의 섭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물론 다윈은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레이라는 사람과 그의 논리를 깊이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둘의 관계는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논쟁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더 잘 알기 위한 대화였죠.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해하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이게 바로 30년 넘게 이들의 우정을 지탱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특별한 우정, 두 사람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을까요?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한마디로 공생관계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윈에게 그레이는 꼭 필요한 연구 파트너였고 동시에 그의 이론을 날카롭게 비판해주는 정직한 비평가였어요. 그레이에게 다윈은 지적으로 엄청난 자극을 주는 동료였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진짜 파트너였던 거죠. 이 우정이 무려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거의 한 세대 가까운 시간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가 몇 통인 줄 아세요? 300통이 넘습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300번이 넘는 지적인 대화가 오고 간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신념도 세계관도 정말 모든 게 달랐지만 서로의 지성을 존중하면서 평생의 친구가 되었던 찰스 다윈과 아사 그레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편이 갈라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 두 거인의 우정은 그 답이 그렇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법은 상대를 이기려는 논쟁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대화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